이런 분들은 보통 혼자 사는데 같이 살아도 와이프가 그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인 거죠. 외롭고 혼자라고 느끼고 그런데 내일도 불안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방인스 끝나고 코로나 시절 때도 컨설팅을 하거나 운영하는 채널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있었는데 이게 ASMR 채널인데 코로나 오기 전부터 시작한 거고 근데 코로나 왔을 때도 운영을 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촬영하는 게 아니었고 이게 또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 그 채널 주인분이 전 와이프 친구인데 전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 이제 가끔 만났던 와이프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친구 집에 잘 안 가잖아요. 밖에서 많이 만나죠. 밖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은 이제 친구 집에 자주 가요. 가서 이제 얘기하고 이런 걸 자주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해서 그럼 오케이 와라. 전 와이프랑 나랑 셋이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민을 가고 싶다. 그 친구가 독일 아버지랑 카자흐스탄 어머니 혼혈이었어요. 독일 살고 있었는데 카자흐스탄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 카자흐스탄으로. 왜 그러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원래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을 했어요. 아버지랑 살고 있던 거예요. 독일에서. 어머니는 카자흐스탄에 살고 계셨고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성인이 된 지 오래됐고 자기는 엄마랑 살고 싶다. 독일의 한 달 월급하고 카자흐스탄의 독일 월급하고 거의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10배나 차이 1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민이 되는 거죠. 카자흐스탄 가면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그래서 그런 고민을 그냥 하려고 온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니까 고민하려고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이미 나는 다른 유튜브 채널들을 만들어가지고 잘 되고 있을 때니까 근데 전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유튜브를 좀 하나 기획해서 이 친구 거기 카자흐스탄 가서라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되냐. 나는 그냥 올떨결 듣다가 그냥 도와줄게. 그냥 도와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집에 갔어요. 그때 이제 집에서 저 조사를 시작한 거죠. 이미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되게 예쁜 친구예요. 되게 예쁘게 생겼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미술을 전공해서 패션 센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미적인 센스가 되게 뛰어났던 친구였어요. 그럼 뭘 해보지 해서 한 3주 정도 계속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 당신 꿈은 뭐냐? 왜냐면 이런 걸 알아두면은 그 사람이 가야 될 방향에 최대한 접근성 있게끔 짜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자기는 나중에 타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대. 그림을 잘 그리니까 타투이스트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타투는 찾아보니까 타투이스트는 트렌드가 아니에요. 트렌드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타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은. 배워서 타투이스트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그 친구가 촬영 기술도 없고 편집 기술도 없어요. 가진 게 없네요. 외모 말고는. 그리고 그 친구 이제 카자흐스탄 가서 할 거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어요. 기회가 짤 때부터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친구가 집에서 혼자 촬영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걸 짜야 되는 거예요. 편집도 좀 편집도 되게 쉬운 걸로. 그래서 제가 이제 방향을 그 친구를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니라 작업해야 되는 방향을 기준으로 갭매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모여 있는 게 뭔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ASMR이라는 게 그때 트렌드였거든요. ASMR이 저는 되게 좋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집에서 촬영을 해요. 대부분 보면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데 근데 공간이 되게 협소하고 한정적인 공간에서 촬영할 수 있고 그리고 장비 세팅만 해놓으면 실제로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찍을 수 있는 되게 단순해요. 그리고 편집이 없어. 사실은. 편집이 없죠. 이게 너무 편하다. 이게 ASMR로 잡고 조사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었던 게 네. 제가 이제 청각에 되게 둔감한 사람이에요. 음악도 안 듣고 엄청 시끄러운 데서 잠 잘 자고 너무 네. 둔감하니까 내가 이거 ASMR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음악에도 질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 소리에도 이 질감이 있는데 이 질감을 내가 찾아내서 과연 요거를 맞춰가지고 ASMR 사용자들이 듣게끔 해줄 수 있을까?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게 사실은 고민이었겠네요. 엄청 고민이었죠. 네. 그 같은 컨텐츠 카테고리라도 네. 거기에 이제 타겟층이 다 달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ASMR이면 되게 그 엄청나게 좋은 질감의 소리를 듣는 게 그게 좋은 사람들이 보는 채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딥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ASMR 채널 중에서도 이제 거기도 니치 갭이 있어요. 니치 갭은 뭐냐면 그러니까 트렌드랑 다르게 이미 형성돼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나오는 트렌드예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트렌드는 전체적인 트렌드인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무작위로 좋아하는 거 그냥 하나의 방향으로 무작위로 좋아하는 게 트렌드라면 네.
그러니까 니치라는 건 뭐냐면 그 특정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좋아하는 게 니치인 거예요. 그래서 ASMR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니치 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나왔냐면 여자친구, 입소리, 마사지, 잠자는 요런 키워드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ASMR 듣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 키워드를 좋아하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미국 40-50대 분들이 타겟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40대 50대 분들이 여자친구, 입소리, 잠자는, 마사지 요런 키워드들에 유난히 더 반응하고 이런 키워드들을 더 클릭하는 거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청각에 민감해서 ASMR 듣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청각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못 만들 거라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뭐냐면 청각이 민감하기 때문에 ASMR을 듣겠다라는 분들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해서 ASMR을 듣겠다라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불면증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본다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더 딥하게 찾아보니까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 40대 50대 분들한테 어떤 심리가 있었냐면 첫 번째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 주변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혼자야라고 느껴요 그분들이.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외로워. 네 번째 내일도 불안해. 그러니까 이런 심리들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외롭고 좀 불안하신 분들인 거죠. 네. 이런 분들은 보통 혼자 사는데 같이 살아도 와이프가 그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인 거죠. 외롭고 혼자라고 느끼고 그런데 내일도 불안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미국의 40-50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ASMR을 본다라고 추론을 해낸 거죠. 그러면 타겟은 미국 40-50대로 잡고 그럼 이분들의 그런 불만족 부분이 혼자고 외롭고 그러니까 위로가 될 만한 게 없고 잠이 잘 안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채워주는 콘텐츠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콘텐츠를 주로 만드는 채널들을 싹 다 조사를 했어요. 싹 다 조사해서 거기서도 특징적인 걸 발견해낸 거죠. 그래서 이걸 맞추면 되겠다. 근데 그 특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컨셉이 굉장히 섹시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잖아요. 왜냐면 이해하죠. 남자로서 이해하지 않아서 섹시한 옷을 입는 여자가 나와서 네. 그렇게 속삭여주고 나를 위로해주면 네.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전 와이프의 베스트 프렌드한테 네. 섹시한 옷을 입히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상하죠. 네.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우리가 ASMR 할 수 있을 것 같고 ASMR 하면은 이런 콘텐츠를 할 수 있고 그럼 너는 특징적으로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럼 옷의 종류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걸 보더니 하는 얘기가 이게 왜 뭐가 문제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옷을 입으면 이렇게 뭔가 몸이 드러나고 그리고 가슴골도 보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깨 라인도 보인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야? 왜냐면 알잖아요. 그 캐나다 사셨었잖아요. 네.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하체를 내보이는 걸 창피하게 여기지 네. 상체 그 핏이 딱 맞게 입는 거라던가 네. 아니면 이렇게 그 가슴이 드러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독일에서 밖에 나가 보면 여름에 다들 이제 끝나시 같은 거로 돼 있는 옷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입어요. 어깨 드러내고 가슴 드러내고 하는 걸 되게 많이 입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냥 일반적인 건데 나는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럼 이거 해도 되겠다. 그래서 작업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촬영하고 편집을 알려줘야 돼요. 네. 알려주고 촬영도 직접 해보고 테스트도 해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이 친구가 사는 거리랑 우리 집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였어요. 내가 가기도 뭐하고 걔한테 맨날 오라고 하기도 뭐한 뭔가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오라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가르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얘는 경험이 아예 없으니까 촬영부터 편집 경험이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거에 고민하니까 전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말고 그냥 얘한테 한 2주 정도 우리 집에 오라고 해라. 와서 여기서 묵고 해라. 왜냐면 우리 방이 남는 게 하나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2주도 아니고 될 때까지 우리가 머물러라. 왜냐면 모르니까 언제까지 될지. 한번 될 때까지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걔를 불렀어요. 걔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2-3주 정도 촬영부터 편집까지 다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해가지고 딱 3주 뒤에 첫 영상 올렸죠. 올렸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미적지근했구나. 미적지근했어요. 근데 나는 왜냐면 이런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보통 한두 달 정도는 반응이 없다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꽤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이게 반응이 없을 거라고 초반에는. 근데 이제 걔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걔가 사실은 와서 배우고 첫 영상을 올린 다음에
두 달 뒤에 이민을 갈 타이밍이었어요. 아, 그걸 실제로 보고 가고 싶은데 효과가 안 나오니까. 불안하니까 맨날 연락 오는 거야. 왜 조회수 안 나온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냐. 음, 두 달 뒤에 그 친구가 이민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하라 그랬어요. 네. 한 달만 더 해보자. 진짜 딱 한 달만 더 해보면 내가 진짜 장담하면 된다. 근데 가서 딱 한 달 뒤 되니까 갑자기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처럼 두 달까지 팔로워가 한 3,000명 이렇게밖에 안 되다가 세 달 됐을 때 10만 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거의 한 9만 명, 10만 명 팍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수익 창출되고 그 네 달 때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역시나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카자흐스탄이 한 달 월급이 30만 원 정도도 안 됐던 때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걔는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너무- 수익 구조를 제가 짤 때 어떻게 짰냐면 조회수는 광고 수익이에요. 근데 이게 좀 더 스테이블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수익이 들락날락하거든요, 유튜버들은. 네. 그래서 어떻게 짰냐면 거기에 이제 패트레온이라고 크리에이터를 팬들이 후원하는 사이트예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거에 좀 건전한 버전. 엄청 건전한 거예요. 아. 엄청 건전.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어떤 거냐면 지금 뭐 온리팬스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온리팬스도 사실은 처음에는 엄청 건전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된 건데 그럼 이렇게 하자. 패트레온에서 후원 시스템 만들고 여기서 이제 미공개 영상 같은 것들 올려서 사람들한테 후원을 유도하자. 이렇게 해서 구조를 짠 거죠. 그래서 패트리온에서도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한 달에 500만 원을 500만 원 이상은 가져갔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를 짰고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카자흐스탄 넘어가서 잘 살았죠. 살고 있는 채널 이름이 혹시 뭔가요? 채널 이름이 슬리피 컵케이크. 슬리피 컵케이크? 네. 왜 하필 슬리피예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채널 이름은 무조건 ASMR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앞에 슬리피라는 단어를 넣으면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이미 지금 슬리피 모시기 ASMR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거 이름을 넣어요. 중간에. 네. 뭐 슬리피 동건 ASMR 이런 식으로 넣은 거예요. 음, 근데 나는 뭔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자. 네. 좋아하는 음식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 학센, 또는 뭐 아니면 보르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자흐스탄도 먹으니까 네. 샤슬릭 이런 거. 뭐 슬리피 샤슬릭 좀 뭔가 그렇잖아. 디저트 같은 거 뭐 좋아하는 거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컵케이크는 자주 먹는다는 거예요. 디저트 원래 안 먹는데 네. 야 컵케이크 좋다. 어감이 딱딱. 어감이 너무 이렇게. 좋다. 왜냐면 스윗하잖아요. 네. 그럼 슬리피 컵케이크로 가자. 그분은 지금도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채널 운영하고 그러시겠네요. 기획을 언제까지 줬냐면 2020년 4, 5월까지 줬어. 5월까지나 줬어요. 이제 코로나가 너무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기존에 하던 채널을 다 그만두고 나조차도 약간 지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모든 상황들이 그냥. 근데 얘는 해주고 있었거든요. 얘는 계속해서 기획안을 한국 와서도 기획안을 계속 보내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지치는 거예요. 근데 너도 이거 나라 이거 1년 이상 했는데 네. 이거 알지 않느냐 이게 구조나 어떻게 되는지 됐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종합적인 그 피드백이나 컨설팅 가이드 주고 네가 한번 해봐라. 나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고 난 다음에 얘는 2, 3년 정도 운영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만뒀거든요. 왜 그만뒀냐면 제가 이제 그거 이제 그만두기 딱 고전에 1년 정도 운영했을 때 돈이 들어오니까 얘가 여유가 생기잖아요. 타투를 배우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그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자신의 꿈이 어떻게 꿈이었던 보면 타투를 하는 게 꿈이었으니까 타투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1, 2년 지난 뒤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수익이 더 늘어나서 타투가 오히려 그래요? 네, 수익이 더 늘어나서 이제 사실 그만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꿈을 이루셨네요. 그렇죠. 꿈을 이뤘죠. 네. 꿈을 이루기 위해 도와주신 거고. 네, 도와줬죠.